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시장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타결돼가고 있지만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 종목수와 상승 종목수가 비슷했지만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닥은 엔터주와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은 걸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매크로 이슈와 섹터별 전략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시장에 눈에 띄었을까요?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봤습니다.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미국의 부채 한도가 하원을 통과했다고 말씀드렸죠. 매크로 이슈가 해소된 건지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바이오주도 포럼에 대한 이벤트가 있죠. 정부에서도 전략기술로 격상을 했는데 바이오는 어떨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대기업들이 뛰어든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매크로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하원에서는 가결이 됐죠. 이 디폴트 우려는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대외 변수가 이제 좀 괜찮아진 걸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누를까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사실 이제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죠. 다 끝난 줄 알았더니만 네. 여전히 좀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되고 있고요. 사실상 좀 저는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게 특히나 고용이죠. 네. 고용이 좋으면은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고 또 고용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침체로 바뀌어서 이제 양날의 검으로 좀 사실 시장에서 많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방향성을 한 번 정도 좀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어떤 날은 갑자기 뭐 이제 침체 얘기하고 어떤 날은 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고용에 대한 시각을 원래 사실 고용이 좋은 건 좋은 거거든요. 네.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 가장 강력한 게 이제 고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시각을 하나 정해놓고 사실 시장을 보셔야 앞으로의 좀 시나리오를 그리시기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애초에 디폴트 우려가 크지는 않았죠. 사실 디폴트로 가는 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었던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하원 통과했으면은 상원에서는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디폴트 부분에서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는 해보셔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뭐 이제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한 6, 7부 능선은 좀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놓아 버릴 수는 없겠죠. 계속적인 좀 추적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오늘 좀 그래도 반도체 쪽이 강력하게 좀 그래도 버텨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눌려서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좀 많이 눌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장중에 하이닉스 또 반전을 해주면서 상승 마감을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생각보다는 더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상승력 자체가 뭐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뭐 지수가 10% 20%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력이 일부 나왔을 때 뭐 일부 비중 에서의 조금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의 좀 대응 마련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악재 능선은 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뭐 고용 지표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라고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든 데다가 모건 스탠리에서는 또 부채 한도가 해결이 돼도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매크로 불확실성이 다 해소됐다기보다는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쵸. 시장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나오고 있는 이슈 자체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채 한도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을 했을 때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 등급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전에 2011년도에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있었을 때 S&P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유동성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부분을 했을 때 현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국채를 판매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현금을 좀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약간의 불확실한 요소는 남아있다. 물론 미국 부채 한도 관련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점은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을 봤을 때 여전히 확인해 볼 만한 요소는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는지 동결하는지 인하하는지 여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결 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CPI 지수라든지 뭐 관련했을 때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파월 쪽에서 좀 금리 동결에 대해서 시사를 한 바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동결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지만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약간은 조금 지지부진해요, 사실. 견조하게 버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만큼의 상승력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 섹터가 조금 희석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2차전지 이쪽으로 해서 순환매 흐름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했을 때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상승세가 나왔지만 2차전지 섹터에서 강세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당분간 새 섹터 내에서 순환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섹터 내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반도체가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기조가 나오게 된다면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6월에도 시장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도 뭐 간밤 하락하고 뭔가 투자 심리가 반도체가 단기 과열권에서 이제 좀 불씨가 사그라드는 건가 싶었는데 바이오나 2차 전지로 좀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만큼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바이오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는 포럼이라는 모멘텀도 있고 정부에서 바이오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했습니다.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반도체주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줬던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제2의 반도체로서 그런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좀 반전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리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가 않죠. 워낙 좀 주가에 위치 에너지가 많이 놀려 있었고 네. 사실 연초에도 정부에서의 좀 긍정적인 이런 뭐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반짝하고 또 싹 사라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올해도 뭐 아마케 같은 거 지금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좀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때는 임상 2상 이후 뭐 참상이라든지 뭐 신약이 이제 곧 출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된다거나 네. 이런 이슈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게도 코로나19 때 이제 임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마련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참석 기업들을 살펴보시더라도 임상 1상이라든지 2상 A 요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 진행이 돼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는 확률과 2상 이후에 3상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기술 수출의 이런 난이도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인상부터 1상, 2상, 3상 이렇게 가는데 뭐 2상에서 3상 쪽이 이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잖아요. 3상이 네. 특히나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부분들이 요 바이오 섹터에서의 좀 큰 탄력을 만들기엔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쪽에서 대형주들은 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다면 저는 뭐 단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운용 기간이죠. 이거 과연 얼마나 들고 있어야 될까? 이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좀 연쇄적으로 나오긴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차라리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의료기기와 이제 AI와 바이오가 이제 엮이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시세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탄력적이고 이슈가 많고 뭐 정말 실적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기업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쪽은 뭐 여전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대형주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유한양행 같이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실적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는 아예 반반 나눠야 됩니다. 이제 아스코 같은 이런 학회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느냐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굵직한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삼바라든지 이런 네. 종목군들을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모아가서 요번에 이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에 좀 같이 갈 것이냐, 요거를 좀 나눠서 바이오는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뭐 대형주는 모아가도 괜찮은 전략이고 이슈가 많은 AI 쪽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급하신 ASCO도 있습니다. 근데 ASCO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뭐 다 같이 강세는 아니고 어떤 기업은 뭐 하락하기도 하거든요. 관련 종목들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 이렇게 이슈받고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추격 매수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최근 시장을 보면 항상 말했다시피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 소외받는 종목은 계속 소외를 받아요. 이런 장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벤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항상 바이오 섹터를 얘기할 때마다 네. 루닛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하는데 오늘 잘 갔죠. 네, 루닛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암 쪽이랑도 엮일 수 있고 AI 쪽이랑도 엮일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탄력 받아서 움직이는 섹터인데 암 관련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루닛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 이벤트에 대해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벤트가 6월 초반에 끝나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소멸되게 되면서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익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대장주가 꺾이게 된다면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꺾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조금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좀 이벤트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짧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네. 일단 실적도 실적이고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 기술력이라든지 해외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분할 매수적으로 그리고 중장기 접근으로 굉장히 유효하다는 점까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은 의료기기 종목들이나 임플란트 종목들도 보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었는데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좀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쪽이 더 나을지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의료기기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해놔서 그러니까요. 뭐 사실 뭐 덴티움 같은 경우도 오늘 또 52주 신고가 또 찍었죠. 그러니까 이런 뭐 임플란트라든지 산업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후발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루트로닉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레이저 시술 관련된 네. 회사고 해외 외출 비중이 80%가 넘죠.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약간의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뭐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에서 좀 큰 폭의 성장성이 나왔고 뭐 사실 해당 시장에서는 미국이 뭐 하나의 큰 메카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침투율이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상승력이 나온 이후 거의 한 3달 반 정도를 지금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고가를 이제 네 번째 시도를 하고 있어서 돌파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기존에
기존의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루닛도 엄청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뭐 뷰노 이런 종목군들도 결과적으로 좀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쪽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고 순환매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루트로닉을 보자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바이오와 의료기기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짚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전기차 충전소 보도록 하죠. 이 무선 충전기를 설치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았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제 시간호에서 디스플레이텍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유라테크 같은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 음봉 전환했더라고요. 이 성장성이 있는 뉴스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단기 테마성일까요?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큐셀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뭐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든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실적 자체는 지금 당장 낼 수 없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이 약간 차익 매물이 잘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은 고점 갱신하고 그리고 음봉 그리면서 쭉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좋았던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를 접근을 할 때는 잠잠할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 단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진짜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이 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눈여겨볼 만한 진짜 수혜주는 없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확대가 나오려면은 네. 인프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인프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한번 이제 끌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해서 좀 저는 사실 원래는 전기차 충전소가 더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자동차 만들 때 양극재도 좋고 네. 실적이 찍히는 게 맞지만 결국엔 자동차가 잘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이 충전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충전 속도 그리고 지금 충전 비용도 예전에 가스 차량보다도 쌌는데 요즘에는 가스 차량보다도 더 비싸기도 하거든요.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메리트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주유소나 이런 데서 채워 보면은 뭐 우리들은 5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 뭐 1시간 이상씩 해야 되니까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빠르게 급속이 되느냐 그리고 뭐 무선으로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해당 부분들에서 좀 이슈가 약하게 작용이 된 이유가 일단은 전거래일에 해당 종목군들이 상승력이 나왔었던 주 요인이 한 2시 반쯤에 단독 뉴스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인증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좀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 방금 하단에 나간 것처럼 네. 글로벌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커져야 되는 게 당연하고 지금 대기업들에서도 계속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까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기업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꼬리들이 많이 달려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좀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이슈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라테크라든지 뭐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휴맥스 그룹주들에서는 뭐 휴맥스 홀딩스를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싶고 뭐 아모센스 그룹주들 있잖아요. 네. 아모그린텍, 아모센스, 아모텍 이런 쪽도 사실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을 때마다 급등력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해당 섹터들이 커져야지만 전기차에 대한 이런 출하량이라든지 기대감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진짜 수혜를 받을지 체크해봐야 될 텐데 유라테크나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특징주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네, 강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하락한 현대차,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고요. 또 엔터주 안에서 신고가 기록 중인 JYP,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주까지 HPSP, 내일 주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중국에서 수소 전기차용 연료 존지를 시작한다는 호재가 있었지만 파업이라든지 리콜이라는 악재도 있습니다. 주가는 악재를 반영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출회가 됐습니다. 주가는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는 두 분 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금 기아랑 현대차 5월 자동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기아는 245% 증가를 했고 현대차도 7.8%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까지 겹쳐준다면은 호재를 좀 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판매량이 잘 나왔지만 네. 사실상 이제 1분기에 출하량이 너무 잘 나왔었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년 대비로 보지만 이게 이제 Q&Q도 봐야 되거든요. 전 동기 대비했을 때, 전기 대비했을 때 얼마나 올라가느냐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팍 터져가지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이제 부담감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출하량 자체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단기적인 좀 악재들이 있죠. 일단은 파업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SNS에서 도난 관련된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부품이 좀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서 좀 이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리콜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투심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전보다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 좀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60선에서의 일단 1차적인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해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하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지 바닥 다지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좀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자동차 섹터에서는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현대기아 쪽에서 신차 사전 예약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을 좀 뛰어넘는 기업도 좀 토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이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은 있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눌림해서 매수를 충분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보고 눌림목에서 접근하자 그 미국에서 보안 문제 도난 이슈가 나온 게 현대보다 기아가 더 심하다고 하던데 그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랑 기아까지도 좀 악재를 견뎌내고 반등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 악재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악재가 네. 겹치면서 지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성, 특히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설명을 했다시피 5월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자동차주가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유가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판매량 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계속 나왔지만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점을 보게 됐을 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실적 베이스로 현대차와 기아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좀 많이 겹치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뭐 일봉선으로는
60선이지만 주봉선으로는 10선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10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판매량이 좋았어서 그 기대감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좀 성장에 대한 부분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 시 매수해보자 두 분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예스로 일치가 됐고요. 오늘 엔터주도 좋았죠. 그중에서 JYP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JYP도 한번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볼게요. 네, JYP도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15만 5천 원으로 설정하는 리포트가 나왔던데 지금도 따라가는 매수 유효할까요? 사실 본부장님이 이 종목은 많이 말씀해 주셨죠.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제가 얼마나 피를 토하며 JYP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지. 항상 탑픽으로 주셨었죠. 네,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해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갭 상승도 굉장히 좀 많이 했고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터 섹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이 과거에 우리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했을 때 유튜브 뷰 수라든지 아니면 파급력이 생기는 것들과 BTS 이후에 라인업이 돼서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이 들어왔을 때의 파급력을 보시면은 정말 차원이 다르게 달라졌거든요. 그쵸. 그만큼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매력도에 전 세계인들이 많이 매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정말 다른 이제 시장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엔터사들의 수익성은 뭐 비슷하죠. 음반, 음원, MD 그리고 기타적인 활동들에서 좀 수익성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팬덤이 얼마나 빠르게 생기냐가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아티스트 신규 라인업이 뜨면 다 대박이 나죠. 엄청나죠. 뭐 뉴진스도 그렇고 지금 피프티도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는데 사실 이런 그룹들이 뭐 이렇게 데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근데 순식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원, 음반, MD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오프라인 콘서트 하겠죠. 그런 것들에서 엄청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적은 계속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엔터 쪽을 보고 있는 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지화해서 현지인으로 구성한 이런 아티스트 배출인데 지금 일본 쪽에서는 중박 이상을 좀 친 상황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남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게 대박이 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제 우리나라 K-팝이 정말 다른 지평선을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련 리포트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아마 JYP 목표가 18만 원 이상까지도 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적인 뭐 실적적인 기조들 이런 것들 좋을 수밖에 없고 또 JYP가 단연 엔터사들 사이에서 사업 구조가 가장 깔끔합니다. 뭐 SM 같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YG였죠. 아마 이제 뭐 삼겹살도 팔고 저 거기서 막 삼겹살도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JYP는 사업 구조가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오너 리스크 없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진행해서 관련된 이슈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에 가장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항상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해당 산업이 성장할 때마다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항상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의견을 좀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여전히 예스 의견 주셨고 특히나 리스크나 잡음이 없는 JYP는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좋게 보고 계시네요. JYP도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은 반도체 종목 안에서 HPSP 보겠습니다. 뭐 독보적인 수소 어닝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5거래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랠리 계속 이어갈까요? HPSP까지 두 분 다 오늘 세 종목에 대해서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HPSP가 한국판 ASML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주가도 좀 함께 우상향 계속해 갈까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HPSP 같은 경우에는 세계 뭐 독점 유일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플러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유일이라든지 독점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깡패예요.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까지도 말씀드려볼 텐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계속 움직이는 종목은 계속 움직입니다.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은
움직이고 어떤 종목은 안 움직이고 이런 시장에서도 HBSP 같은 경우에 저점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평선 자체도 정배열 그리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고점 부근을 좀 뚫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도 접근하기 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에 대해서는 두 분 다 S 의견 주셨습니다.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PSP까지 우리 세 가지 이슈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